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방금 라디오 청취조사 홍보 광고 스팟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질책을 받았던 부분을 따서 이렇게 올리는 참 배짱이, 우리 담당 PD 배짱이 아주 큽니다. 예. 네, 좀 들을만 나겠는데, 저 정도면.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최후 통첩을 윤석열 총장에게 했네요. 네, 보도로는 최후 통첩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통보고 쐐기를 박은 거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검언 유착국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된 건데 또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배당하면서 한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이제 대검에서 제지가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독자적으로 소집해서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요. 검사장 논의 취합이라는 형식으로 특임검사 임명과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는 이제 형식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어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었고요. 오늘은 쐐기를 박은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선택만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원래 어제까지는 3개 정도를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문개기, 둘째는 항명, 세 번째는 수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문개기는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수용과 항명만 남아 있는데 저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게 항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사는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수용을 하면은 사표로 쓰지 않는 겁니까? 이게 수용을 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가 될 텐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어찌됐든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제 의사 표현을 그 검사장 이제 회의록을 취합본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검사장 회의 단계에서도 사실은 윤 총장한테 이게 뭐 어린애 노름도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서도 이미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총장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검찰청 내부에서의 좀 잡음을 줄게 만들려면은 일단은 수용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만일 10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추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 어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네, 딜레마입니다, 완전히. 후폭풍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한 내용. 윤석열 총장이 자기와 만났을 때 조국 후보자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이런 건데 다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그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네. 대윤 소윤 이렇게 부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지검장도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직접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요. 그 지난해 8월 23일 출근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이 윤대진 지검장이었죠. 그 조 장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된 이유로 대통령의 누가 된다거나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형수가 힘들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해서 황 전 국장이 이 말을 들은 뒤에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예. 당시 황희석 씨는 그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화를 했다. 네. 그러면 윤대진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하고 똑같네 일단 한 적이 없다. 네. 예. 그러다가 뭐 녹취록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황희석 전 국장한테 다시 한번 묻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이 조국 전 장관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도 역시 사모펀드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사모펀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돈을 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다. 그러면서 낙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낙마를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말을 꺼낸 시점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아직 수사를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의혹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직 정경심 씨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관련한 조범동 씨 재판에서 조범동 재판부는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의혹을 무죄라고 판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 기소가 되지 않은 익성의 임원들에 대해서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판결문에 그대로 써 있는데 검찰은 네. 조범동과 정경심이 공범이다라고 봤는데 네. 재판부는 조범동과 익성의 임원들이 공범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흘러간 목적지가 익성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범동 씨한테 들어온 돈도 많이 없고 기여한 바 지위에 따라서 봐도 조범동 씨가 어떤 주범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한 또 정경심 재판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두고 보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징역 6개월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까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기자는 2018년 8월에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에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그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손석희 전 사장입니다. 그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서 채용 절차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품과 그리고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예. 협박 공갈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건 고의였다. 뭐 네. 이렇게 인정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 그 손석희 대표이사가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네.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했네요. 네, 공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내일 열립니다. 어떤 혐의가 있었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수미 이제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11일 기소가 됐습니다. 1심은 9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제 인정이 될지 아닐지 여부입니다. 예. 은수미 시장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차를 운전했다. 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르고 했다는 건데. 그렇죠. 검찰이 이제 2심에서 150만 원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가 300만 원을 올려쳤습니까? 네, 올려서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나오는 선고도 저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은수미 시장 쪽에. 왜냐하면 그 2월에 이제 2심 선고가 났는데 벌써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걸 보면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대법원 선고에서 2심을 인정하게 되면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을 내려놔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보궐. 네. 예. 부산시장이랑 같이 그렇게 네.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켜보죠.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33명, 국내 발생은 30명, 지역별로 경기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서울 10명, 광주 8명, 충남 6명 등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4개월 전의 일이네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국내에선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3월부터 도입된 게 마스크 오브제였는데 이 마스크 오브제가 12일부터 폐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기여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현장에서 가장 애쓴 분들이 약사들이죠. 오늘 2부에서는 그 가운데 한 분 연결해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마스크를 약처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 등록할 것 제안해서 마스크 오브제 안착에 일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경북 문경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박상훈 약사님 초대합니다. 약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4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네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주위에서 좀 알아본다면서요. 방송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해서. 예. 여러 주위에서 또 알아보시고 또 시청 쪽에서 또 공무원들 분들이 좀 알아보신 분이 좀 있습니다. 예. 마스크 대란이 끝나서 요즘은 약간 그래도 한가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엄청 바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그 시스템이 정착되지도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찰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우리가 다른 약사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약간 지역별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저희 약국 같이 약간 시골에 있고 또 약간 사람들이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좀 덜했지만은 당장 제 친구만 하더라도 대구에 아파트 단지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스크가 사실 오브제가 시작되건 이후에도 품절이 빨리 나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항의도 받고 일반 조제나 일반 약 같은 그런 판매 같은 게 완전 뒷전이 될 정도로 좀 일이 많았죠. 예. 근데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손님분들이 항의를 하면 이거 왜 우리 약사가 중간에서 이런 항의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사들이 사실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역할을 맡는 데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았어요. 저희가 약사들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은 부족한 마스크를 중복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또 불안, 또 이를 막을 최소한의 이제 자기 방어책의 마스크에 분배해서 소외될 수 있고, 근데 정작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만약 공무원들이나 어떤 공기관들, 이장, 통장,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일을 맡아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이 역할을 그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 사실 제가 사람들의 불만을 가는 당사자인데 그분들이 직접 나눠줬다면은 많은 심한 감정적 분노를 쏟아부었을 거고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이 여러 곳 생겼을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약사들도 이른바 이게 욕바지라고 불리면서 이 역할을 해내는데 약국들이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공기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약국에서 또
그 단골 지역 기업원으로 거의 단골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마스크 사는 분들 사실 그런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초기에 어떤 불안과 불만을 잠재워서 그 당시에 좀 사회적 큰 동요나 불만이 있었던 걸 잠재우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반대로 또 감사하다고 또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 그렇죠. 예, 나름 보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또 특히 대통령도 약사분들에게 특별히 네. 또 고마움을 표시했으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말씀하세요. 예.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마찰도 겪고 또 뭐 항의도 받고 했었지만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도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저희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런 걸 들었을 때 저희가 또 이 일을 하는 데서 좀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구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비말 차단 마스크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뭐 3천만 개가 공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 그 공급되는 곳이 약국은 아니거든요. 예. 저희도 사실 그 비말 차단 마스크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 예. 또 직접 찾아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은 아직까지도 뭐 공적 마스크가 케이블 80하고 94만 들어오고 예. 예, 아직까지는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오브제는 약사님들의 노고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협조가 크게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약국을 통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역할을 맡게 됐는데,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하는 데서 갖고 어떤 이게 잘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곳이, 약국이 아마 그 최적의 장소라 생각하고 또 많은 그 시민분들이 또 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이 반영을 했지만은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잘 이해하시고 물론 몇 번의 마찰이 있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결과물에 봐서는 아주 극소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같이 도와줘서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오브제 실시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이 돼서 만약에 다시 그런 국가적인 혼란이 오고, 예. 뭐 지금 제가 봐서는 마스크 충분히 공급돼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 혹시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부족한 공공재에서 그런 분배에 대한 역할을 다시 맡았을 경우에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님도 기꺼이 여기에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이렇게 찬바람이 다시 불어서 뭐 제2차, 3차 유행이 오게 되면 네네. 그래서 또 지난번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점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공적 마스크 요걸 한번 보면은 처음에 약국이 마스크 분배 거점으로 결정되고 대부분의 공적 마스크가 이제 약국을 통해서 이제 분배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어떤 약속의 규칙을 정해서 실행을 하는 것은 약사들인데, 예. 이것을 약사들보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고, 예. 또 많은 시민들이 이 결정이 곧 실행되는지 알고, 저희보다 먼저 알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일주에 2매 구매하는 게 맨 처음 마스크에서 맨 처음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게 3매로 늘어나는 경우에 저희보다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오고 왜 아직까지 3매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다음에 주중 오브제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먼저 듣고 와서 아직 왜 요일제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일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실행 주체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은 실제 실행 주체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미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우리한테 먼저 해준 다음에 그다음 매스컴을 통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알게 되고 그런 단계적으로 하면은 그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혼란이 좀 있었으니까. 그럼 그렇죠. 여기 담당은 식약처입니까? 지금 식약처보다 더 높은 곳은 잘 모르겠지만 중앙관처는 식약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사분들하고 의견 나누고 했던 건 다 식약처였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올린 것도 사실 식약처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약국마다 만약에 뭐 200개로 한정돼 있다면은 뭐 좀 쌓인 것도 있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식약처에 사실 문의를 했거든요. 예. 이게 저희가 남는 것을 저기 도매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약국끼리 좀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좀 그렇게 다시 저희가 하고, 예, 그 식약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이브 댓글에도 약사님 칭찬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사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훈 약사였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전화가 와서 어제 어떤 라디오 들었냐고 여쭤본다면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간대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